밥 먹을 때 듣기 좋은, 삶을 꿰뚫는, 그러나 평상시엔 쉽게 접하지 않는 조금은 별난 문장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드리는 별문각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별문각 마지막 편을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별문각에 모인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추억의 평가원 문제들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본 경험이 대부분 있을 텐데요. 지문, 발문, 보기, 선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분석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지문들이었다 보니 이젠 우리에게 추억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옥 같은 문장들이 인생의 교훈, 응원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럼 별문각 추억의 평가원 문제편 시작하겠습니다. 문이과 모두가 경험했을 과목 위주로 반영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3교시까지만 진행되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왜 1교시의 이름이 언어가 아니라 국어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별문각 3편에서 소개해드린 30즈음에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날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여명을 보면서 수능 시험장에 도착하면 처음 맞닥뜨리는 과목이 국어였죠. 비문학 파트에서는 다시 읽어봐도 정말 잘 쓴 지문들이 많았고, 문학 파트에서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읽어볼 만한 작품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진행자가 선정한 추억의 국어 문제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지문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됐던 가능세계 지문입니다. 글 자체로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관계이다. 기호 물결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에 관한 지문입니다. 말하자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다는 서로 모순관계이지만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뭐 할 수 있었다. 축구팬과 야구팬들 사이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A팀이 아니라 B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필연성의 개념을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문단입니다. 어떤 명제가 필연적이려면 그것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은 말은 참이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이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전통 논리학에선 전제가 거짓이라면 명제 자체가 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현실에서 기차를 못 탄 상황일 때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했다와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다가 동시에 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각을 안 했다는 주장을 더 자주 하는 이유가 전자의 가능세계보다 후자의 가능세계가 더 현실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명제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생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대학원을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능세계는 다음에 4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not P이다 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유효한 가능세계라면 갖추어야 할 성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포괄성, 배중률, 독립성인데요. 특히 재밌는 게 배중률, 독립성입니다. 어떤 세계에서든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가령 대학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문장은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둘 중 하나만 참이지만 말이죠.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가능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려낸 현실이 아닌 가능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살 수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가능 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 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저는 이 문단을 읽고 가능 세계 개념이 과거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된 시공간 속 다양한 가능 세계를 검토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여기 현실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일 테니 말이죠. 여러분은 가능 세계 지문을 읽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독짓는 늙은이의 각본입니다. 2016년 9월에 실시된 지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씬 124 뜸막 안자리에 누운 송영감 나지키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수 약 잡수셔야죠. 송영감 눈을 뜨며 옥수 일어나려는 송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준다. 약을 마시는 송영감. 송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수 저녁 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영감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씬 125 가마 앞 황혼마당에 놓인 중홍, 통홍, 반홍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웽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계속 보며 이것도 비통하게 이건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웽손이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영감 비켜 뿌리친다. 나가 떨어지는 웽손이 석현 잡으며 안 됩니다. 성한 것도 있어요. 송영감 조용히 헷.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헷. 밀어붙이며 달려가 홀린 사람처럼 독을 박살내기 시작한다. 뚜왕 뚜왕 박살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웽소니,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더니 횡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뚜왕, 뚜왕. 송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나온다. 뚜왕, 뚜왕, 뚜왕. 옥수기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가는 박살나는 독소리. 송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에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짓는 늙은이. 이 지문에 대한 소감은 제 개인적으로 쓰기보단 평가원의 소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번 문제의 보기입니다. 장인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 이 보기를 읽으면서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웬만한 작업물에는 만족을 못하다 보니 송영감의 독처럼 갈아엎고 다시 작업하기 일쑤입니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의 장인 정신과 건강 사이에 균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1교시 종료령이 울렸습니다. (1교시에서) 긴 지문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문으로 한껏 끌어올린 감수성을 통해 수학 문제를 통찰하는 직관을 얻어봅시다. 제가 골라온 문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의 중심이 A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ABD를 그린다. 선분 A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A1, 점 A1을 지나고 선분 AB의 평행한 직선이 호 BD와 만나는 점을 B1이라고 하자. 선분 A1, B1을 한 변으로 하고 선분 DC와 만나도록 정사각형 A1, B1, C1, D1을 그린 후 중심이 D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D1, A1, C1을 그린다. 선분 DC가 호 A1, C1, 선분 B1, C1과 만나는 점을 각각 E1, F1이라고 하고 두 선분 DA1, DE1과 호 A1, E1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두 선분 E1, F1, F1, C1과 호 E1, C1으로 둘러싸인 부분인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그림 R1에서 정사각형 A1, B1, C1, D1의 중심이 A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A1, B1, D1을 그린다. 선분 A1, D1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A2, 점 A2를 지나고 선분 A1, B1의 평행한 직선이 호 B1, D1과 만나는 점을 B2라고 하자. 선분 A2, B2를 한 변으로 하고 선분 D1, C1과 만나도록 정사각형 A2, B2, C2, D2를 그린 후 그림 R1을 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 A2, B2, C2, D2의 도형을 그리고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2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듣는 순간 암산으로 이미 답이 나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닌데요.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우리의 공감 능력을 퇴화시키지 않게 공들여 골라봤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2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x에 대하여 fk-1,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f'-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4분의 1은 0보다 작다고 할 때 f8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를 만들기 위해 미분당해야만 했던 fx의 가슴은 얼마나 아려웠을까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정수 k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지수들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의 괄시를 받고 있나요? x가 나오는 순간, y가 나오는 순간, f가 나오는 순간부터 단전에서부터 거부감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말이죠. 우리들의 거부감과 문제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힘에 동시에 노출된 미지수들의 마음을 하루 정도는 헤아려 보는 게 어떨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2교시 종료령이 울렸습니다.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 슬슬 우리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지 감이 올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3교시는 진행자의 영어 실력 미숙 이슈로 인해 한 문제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수학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지만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it speaks to very few. 과학은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됩니다. Mathematics will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frictionless, so to speak. And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the fruits of science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without the use of words. 수학은 말하자면 마찰이 없는 최고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반대 극에서 과학의 결실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과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보여줍니다. But those fruits are ambivalent.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Ideally,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s to non-scientists, it need not, and indeed is not able to resort to salesmanship. 그러나 그 과일은 양면적입니다.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모든 과학적 개념이 수학화되고 과학이 비과학자에게 그 제품을 전시할 때 세일즈맨십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it is no longer science, and the scientist becomes or has to hire a publicist who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과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며 과학자는 수학의 정확성을 희석시키는 홍보 담당자가 되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In doing so, the scientist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thus 빈칸.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자는 수사학적 모호함과 은유를 선호하여 수학적 정확성을 향한 자신의 추진력을 뒤집어서 빈칸합니다. 답은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였는데요.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충격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해. 첫 문장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는 외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개념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수학을 써야 하는데 수학을 쓰게 되면 일반 대중이 도망가기에 우리가 배우는 교양과학은 은유나 비유 등을 써 정확성을 희생하는 대신 대중의 편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래도 과학자들에게 비유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려면 수식을 통한 엄밀함을 갖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학적 개념의 아이디어는 직관적인 이해, 유비 추리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이제 종료령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평가원 지문들을 끝으로 별문각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문을 읽어보니 감회도 새롭고 저의 독해도 새로워지는데요. 동시에 학창시절에 열정을 태워 공부했던 텍스트인 만큼 학창시절 추억도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평가원 지문은 추억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모쪼록 별문각 시리즈의 피날레를 잘 기획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별문각은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